가만입니다.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반도체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주말간에 나온 트럼프와 중국의 관세 100%를 유예할 수도 있다라는 희소식과 함께, 그리고 금주의 빅테크 실적의 기대감과 함께 증시는 그것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반영한 수치가 너무나도 선반영을 했다. 빅테크의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와야 하며, 며칠 뒤에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와 중국의 협상이 서프라이즈급으로 잘 나와야 여기서 또 한 번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는 과도하게 선반영이 된 수치가 아닌가. 공포지수는 37. 더 이상 공포지수를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가 없다. 현재는 익스트림 그리드가 맞습니다. 풋 앤 콜 옵션은 0.65, 또다시 매도의 구간인 0.6 초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실시간 볼린저 밴드 위에 떠있는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풀이장을 시작하고 있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가는 패턴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볼린저 밴드 둥둥이면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가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의 빨간색 채널 상단 하단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과연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하겠느냐. 물론 우리는 싸게 사놨기 때문에 지수 상품의 경우에는 상승을 즐기면 되는 것이고, 이제 와서 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고 역대 최고가고, 심지어는 월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의 상황입니다. 현재는 둥둥이 아니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다음 달에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나스닥에 월봉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다음 달이 역대 가장 강한 달인 11월이 강한 달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것이죠.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11월이 슬픔의 노벰버로 갈 수가 있다. 현재 긴장해야 됩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상승의 채널을 돌파했고, 초장기 지지선 검정색 또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은 돌파한 자리를 다시 재확인하고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는 상황.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한 0.5% 정도는 내려도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패턴. 살인자가 반드시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뚫었던 지점은 다시 탄탄한가 탄탄하지 않은가 확인을 하고서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을 거의 터치. 역시 시총이 큰 엔비디아가 올라야 나스닥이 상승할 수가 있다. 엔비디아 없이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은 불가능하죠. 엔비디아 축하드리고요. 반도체는 일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내었고, 주봉의 볼린저 밴드 위에서 시작하는 볼린저 밴드 위에서 둥둥 떠있는 볼린저 밴드 둥둥. 요것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 물론 추가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강하게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이미 지난 것이죠.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권으로 들어섰다. 속슬도 완벽한 볼린저 밴드 둥둥 속스를 이런 데서 적절하게 잘 줍줍한 사람들은 당연히 분할 매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요때 주었다. 그리고 요때 부분 매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즐기면서 어디서 매도를 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 단교 멤버십 분들과 저 또한 금융자산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순간. 그러나 증시는 언제나 기쁨만 주진 않는다.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할 때, 그때는 매수의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의 타이밍이다. 항상 모두가 즐거운 시기에 뒤늦게 누군가는 들어와서 설거지를, 남은 음식을 지저분하게 놀고 간 뒤처리를 해야 한다. 속슬은 초장기 저항선 검정색 선, 이 가격은 47달러. 이 가격을 뚫어낼 수 있겠는가? 물론 3배 레버리지라서 차트를 보고 저항선 지지선을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뚫어내면은 매도의 구간, 여기도 매도의 구간입니다. 장기 투자 물량을 전량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불주 황제 드디어 미친 최고가를 기록. 21년에 상장 뒤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최고가를 여기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 물론 넘길지 안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부근에 도달한 거예요. 4월 달부터 멤버십을 해주셨던 분들은 저와 같이 불주를 샀었죠. 이제 불주도 긴 여정을 끝내고 이별의 순간이 슬슬 왔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테슬라. 주말 영상에서 테슬라에 대한 욕을 한 바가지를 했더니 이 테슬라가 좀 정신을 차렸는지 장기 상방 저항선, 채널 상단의 저항선이죠. 터치를 하고 살짝 내려주는 모습. 쉽게 가나 했더니 역시나 이번에도 어렵게 가려는 모습. 테슬라의 파동을 정리하면은 긴 조정을 끝내고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A, B, C, EFG, HIJ, K, L, M, N, OPQR, STU, VW, XYZ 파동을 끝내고 IC대로 패턴을 한번 보여주고, 이제는 스미마생 조정을 한번 크게 한번 보여주고, 마지막 우리가 기다리던 파동, 나마스테 파동의 초기에 들어섰다. 이제는 테슬라가 만약에 메인 상승의 채널 이 검정색 선을 돌파하고 이 구간에 들어선다 그러면은
우리의 긴 25년의 여정을 끝낼 매도의 구간. 오겐키 데스카 테슬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의 탐욕의 종목, 민주의 최고봉, 정치 테마주의 최고봉, 결국에는 테슬라가 요 구간 4885 너냐? 요 구간을 깨면은 이제 주식을 정리해야 되는 이 버블의 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수 있겠느냐? 테슬라 정말 개 같은 종목인데 모든 주식이 다 오를 때는 테슬라는 원래 오르지 않는 주목받고 싶어하는 주식인데 어쩌면 증시의 조정이 올 때 테슬라가 한번 나마스테 구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4시간 봉을 보면은 단기적인 상승의 상단, 하단을 채널을 만들어주면서 요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단기적인 반등의 채널 상단에 터치하면서 살짝 볼린저 밴드 둥둥을 보여줬다. 여기서 이제 뚫어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메타는 실적 발표가 잘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채널 하단까지 밀릴 수 있으니 단타 매매자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아마존은 메인 상승의 채널 상단 검정색 선 한 230달러가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아마존도 뭐 다 수익권이시죠. 같이 따라오신 분들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물량이 소량이신 분들은 뭐 그냥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퀄컴입니다. 퀄컴이 어제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반도체들이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펌핑을 시킬 종목이 소진된다. 그러면은 한 차례 큰 조정이 오지 않을까. 현재 반도체 지수가 주봉상 볼린저 밴드 둥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와서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또는 너무 기분이 좋으면은 부분 매도를 실행해야 될 때 남들과 똑같이 가면 안 되죠. 비트마인 이더리움이 올라야 오르는 종목인데 좀 올랐다가 좀 이더리움이 또 쳐내려서 좋지 않은 모습. 일단은 제 비트마인과 비트마인 두 개도 수익권에 들어오긴 했는데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폭발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검정색 선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추세선 검정색 선은 51달러 요 부근에서는 지지받는 것을 예상하고 비트마인이 없으신 분들은 단기 매매를 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가격. 조비는 메인 상승의 채널 안으로 좀 복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이 내려오는 빗각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또 떨어졌어. 여기를 돌파해야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서 옆으로 좀 나가줘야 횡보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비 좀 힘드네요. 중소형주는 여러분 너무 큰 금액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빅테크로 모든 돈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죠. 앱로빈은 여기가 이제 메인 상승의 채널인데 어제 살짝 상승을 해줬고 일단 목표가는 메인 상승 채널의 상단 652불에서 655불 정도로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기를 뚫으면은 시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중앙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이평선을 돌려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야 이렇게 우상향을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수익 실현을 고려해야 한다. 테더의 도미넌스, 테더가 상승의 채널을 이탈하고 일요일에 좀 이탈을 한 것 같은데 이탈을 하고 크게 한번 내렸으나 그래서 코인의 상승이 온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 정말 끈질기게 코인의 상승장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그런데 벌써부터 50이네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S&P의 공포지수가 더 낮은 상황. 테더도미의 4시간 봉을 봤을 시 과매도의 구간을 형성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선 저항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저항이 안 되고 돌파를 하면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온다. 일단은 상승을 하더라도 1차 지지선인 중앙 이평선 맞고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고 돌파를 하면은 결국에는 요 상단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요 부분까지 한 4.92%까지 오를 수가 있으면 코인은 또 박살나는 거죠. 비트코인 파란색 선이 주봉의 장기 저항선이에요. 주봉의 장기 저항선을 돌파하지를 못했습니다. 돌파를 하면 좀 가는 그림인데 일단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중앙 이평선을 돌려내야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중앙 이평선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진 않고 좀 횡보를 하다가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시즌 종료. 유의미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뚫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신호가 나오고 이평선을 돌려내고 상승하면은 뭐 뷰를 바꿀 수 있겠죠. 현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일부 수익 실현하셔야겠죠. 게더리움은 여전히 하방의 채널 안에 있고 계속 내리다가 보라색 선을 옆으로 이탈한 후에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메인 상승의 채널이었던 이 파란색 선이 또 저항으로 작용하고 현재 좋지 않은 상황. 일단은 다시 한번 4,000달러 지지를 기도해야 되는 상황. 중앙 이평선을 돌려내야 그때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도 끝났더라도
메인 상승의 채널, 강한 지지선은 강한 저항이 되는 이 메인 상승의 채널 파란색 선.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터치, 채널 상단 터치 정도는 한번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은 좀 있어요. 채널 상단을 터치하지 않고 돌파하면은 뭐 신고가 가는 거고요. 일단은 뭐 이런 그림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렵네요. 코인은 현재 기도와 믿음과 신앙의 영역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윤하헬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장후에는 블룸에너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상 피크는 내일이죠. 내일 이제 메타, 마소,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금리 결정이 있고 기자회견도 있고 그래도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는 인하될 확률이 큰데 이 결정을 앞두고 갑자기 급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금리 결정이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될 수는 있겠죠. 그 이후 트럼프의 시진핑과의 요것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조정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아마존, 애플의 실발로 반등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주는 굉장히 요란한 변동성의 장이 될 것이며 어쩌면은 주봉이 의미 없이 보합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강하게 매수를 실친 마시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로 단기 트레이딩 하면서 그리고 장기 투자 물량은 약간의 부분 매도도 고려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때 모두가 기쁨에 젖어 있을 때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모두가 슬픔에 젖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고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금융자산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잖아요. 나스닥이 최고가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자산 커리어 하이가 됐어야 정상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물량의 평단들은 일단은 좀 끌고 가본다. 또는 부분 매도를 고려한다.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기분대로, 필대로 올인 2% 먹고 나는 고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언제나 걱정과 불안에 시달려야 된다. 정석적인 매매를 하자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